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지난 밤사이에 열렸었던 브라질 월드컵 경기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브라질과 독일의 준결승 경기 말인데요. 그 월드컵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스코어 차가 났어요. 7대1. 무려 6골의 차로 브라질이 패했습니다. 절대 강자팀으로 분류되곤 했었던 브라질이 삐끗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봐야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든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매물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시진 않을걸요? 혹시 내가 잘못 산 건 아닐까? 이걸 팔아야 되나? 고민되실 겁니다. 지금부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하는 전문가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궁금증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게요. 02-2077-6330번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들 이곳으로서 전화를 해주시면 해결을 해 나가실 수 있고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02-797-0300번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언제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워낙 그 현장에서 많은 시청자분들, 많은 투자자분들 상담을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것이 요즘, 아니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혹시 부동산 투자할 때 실수, 네. 흔히 하는 뭐 오류,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부동산 투자할 때 보면은 이렇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어떤 진리와도 같은데 꼭 부동산만이 아니고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좋은 기사거리가 나왔다, 좋은 뉴스거리가 나왔다라고 네. 했을 때 그때를 그 호재거리라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호재거리가 나타나면 아, 요때가 좋을 때인데 매도를 언제 해야 될지 요 타이밍에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할지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이 매도를 잘하는 부분들은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맞아요. 좋을 때 팔고요, 네. 안 좋을 때 사는 거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갈 때 거기가 꼭진 줄을 모르고 덥석 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매수하시기 전에 저에게 문의해 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고요. 자, 시청자님 한 분 한 분 만나뵈면서 또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전화 연결됐을까요? 시청자님. 아, 예, 여보세요?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내곡 5단지 네네. 101제곱미터를 분양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사실 좀 궁금한 게 앞으로의 전망이랄까 그거하고 보유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두는 게 적정할지. 보유 예. 기간 어느 정도? 예, 예. 지금 현재는 역삼동에 살고 있거든요, 빌라에. 아하, 그러시군요. 네, 지금 몇 단지인지 그리고 그 5단지예요, 구체적인 5단지. 네, 동네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곡 5단지. 내곡 5단지. 아파트는 예. 이름 예, 어떻게 서초 되나요? 포레스타. 서초 포레스타. 예, 네네. 서초 포레스타. 지금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 서초 포레스타 5단지 즉 내곡동이죠. 내곡 보금자리 네, 맞습니다. 내곡, 지구에 예, 내곡 보금자리. 네. 예, 그 청계산 입구죠. 네, 그 맞습니다. 분당선 네. 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네, 이렇게 지하철 가까워요. 예, 갖고 계신데 네. 자, 일단 그 장점이 있다면 이 네. 포스트 강남, 즉 강남에서 또는 전원 형태의 주거지를 선택하고 신축이라면 여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 조금 도심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멀지 않은 또 여기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판교구 분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처음에 출발점에서는 뭐가 약점이 되냐면 일단 전세 금액이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지는 네, 않아요. 생각보다 별로 안 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네. 일시에 이제 그 입주를 하게 되니까 네, 전세 금액이 세질 않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 금액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언제 좀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자들이 이렇게 급증되면서 좀 인기를 네네. 구사하게 되면 2년 차 때, 아, 이 2년 차 때가 오히려 전세금도 높아지고요. 네네. 그리고 매매 금액도 쏠쏠 이렇게 거주하면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 내곡 보금자리 지구가 네. 그 올해 그 하반기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입주 예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단지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단지가 늘어날수록 네. 어떤 그 생활적인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질 때 그때가 한 2, 3년 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매도도 그렇고 그렇죠. 전세도 그렇고 2, 3년 후가 제일 예, 적정이라고 더군다나 봐야 되는 타이밍상 거군요. 네. 이 신분당선이 네. 지금 그 판교 정자 쪽에서 지금 강남역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네네. 또 정자 쪽에서 지금 광교 쪽으로 또 이어지는 게 2016년도에 계획이 돼 있어요. 네네.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이 그 노선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하자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네네. 늘어가기 때문에 네네. 마찬가지 그런 효과가 여기에도 미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선택을 하신다면 네. 2016년도 즉 내후년이 가장 적절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면 그 네네. 좋을 것 같고 자 장기적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구주를 하더라도. 예, 장기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냐면 네. 이 보금자리 지구 인근에 업무 시설군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요. 네네. 즉 베드타운이죠. 예, 예, 베트남이죠. 저 위쪽 그 우면 보금자리 지구가 있는데요. 네. 우면동 같은 경우는 그 삼성이라든지 연구 단지들이 그 옆에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인 그 업무 종사자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시세 차이 좀 가격이 올라서 줄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거기가 더 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요층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유리할 텐데 여기는 전원 형태의 어떤 주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계속 이어질 것이다. 즉 일시에 수요자들이 몰림 현상은 없을 거기 때문에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2년 후쯤 해서 조금 이렇게 가격이 약간 반등이 됐을 때 그때 매도 타임으로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아, 시청자님 그래요?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해드리면 될까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도 이제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또 빨리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어떤 거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천안에 네네. 그 이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를 저기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 3월쯤에 음. 그 입주가 됩니다. 아하,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데 그거는 거주 목적이 아니라 음. 이제 그 월세나 임대를 이렇게 해서 노년의 그 생활에 유익을 이룩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또 그 가격 상승이 있을 수도 있을까, 재산 투자 가치도 네.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에 궁금해서 당연히 전화했습니다. 고려하셔야죠. 그 천안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어느 동에 위치해 있는 이 편한 세상인가요? 아, 그 차암동이라고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천안 차암동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스마일시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스마일시티. 스마일시티, 알겠습니다. 예. 차암동 스마일시티 이 편한 세상 한번 점거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천안에 지금 이제 아파트를 구입해 놓으신 상태에서 예. 그 향후에 임대소득 월세를 놓고 가거나 아니면 또 시세 차익을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전화를 주셨거든요. 예, 예. 자, 천안은 일단 그 천안시는 두 개 구죠. 서북구하고 남동구 두 개 구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서북구에 위치한 차암동인데 요 차암동이라는 위치가 바로 그 천안 산업단지 예. 천안 2, 3, 4의 산업단지가 다 배치돼 있어서요.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예.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단점으로 또 따진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고향이 원래 평택이고요. 천안도 아무래도 잘 알겠죠. 그래서 이 근처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두정역 근처예요. 자, 두정역 근처가 이제 천안 공업단지도 있고요. 마찬가지 일단 시가지 자체가 신시가지인데 반해서 일단은 생활 편의 시설에 이미 갖추어졌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거 선호도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교육 환경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선호도는 사실 그 두정역 인근에 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차암동이 조금 밀릴 거예요. 아무리 신축이라고 손치더라도. 차암동에 있는 단지가 지금 얘기하시는 그 이편한 세상 그 스마일시티라는 단지가 한 1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요거 말고 요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세대가 1000세대, 뭐 400세대 다 합치면 한 3800세대가 돼요. 그럼 이 3800세대에 속해 있는 어떤 단지 형태가 얼만큼 큰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이제 주거 편의시설이 배치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3800세대 갖고는. 최소한 5000세대 아니면 10,000세대 정도를 돼야 이 그 세대수에 맞는 예를 들어 4인 기족으로 가족이라 한다면 3800세대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뭐 한 12,000이나 15,000인데 그 인구수에 의해서 할인점이 생긴다든지 또는 다른 어떤 그 복지시설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초기에는 신축의 이미지에 의해서 거주는 하다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두정역 쪽으로 조금 밀려가는 수의 흐름 이동 현상이 또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 두정역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선 경부선 라인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 좋은 반면에 차암동은 일단은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개선에 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신축의 이미지가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근처에 이 많은 산업단지 아래쪽에 이 천안 아산역 근처에 있죠. 이 택지지구에 꾸준히 그 택지 공급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축 아파트는 여기 말고도 이 천안 또 아산 전체적으로 해서 꾸준히 택지 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해서 신축으로서의 이미지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여기가 그 입주 시점이 아마 내년일 겁니다. 예, 내년 3월. 예, 그러면 내년에서 일단은 한 번은 더 2년 정도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신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곡동에 있는 그분하고 그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한 2년 동안 지켜보고 났을 때 그때 전세금도 올라가고 매매금액도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그 가지고 계신 평형이 그 몇 평이죠? 22평형 소형입니다. 그럼 여기 단지 내에서는 가장 적은 평형이네요. 예, 가장 작은 평. 자, 그러면 이제 그 요런 작은 평형은 한 번 더 가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형평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2년 터울을 잡고 매도 계획을 세우시는데 요게 조금 전세 비율도 조금 더 세게 밀려올 것 같기도 하고 좀 매매 금액도 상승 여지가 있다 생각한다면 한 번 더, 즉 앞으로 4년 후쯤을 기대하면서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보여요. 근데 이 보유의 목적 자체가 시세 차익 겸 어떤 임대소득, 즉 그 월세를 놓고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월세를 놓고 가는 부분에 수익률로 따지면 약할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는 차익 한 가지 쪽으로만 이렇게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세를 놓고 여기에 투자된 내 금액을 최소화 시켜놓고요. 그러고 나서 시세 차익을 약간 보고 빠져나오는 게 그게 현명한 투자 방법일 것 같거든요. 오히려 수익률 조금 이거보다 높은 제대로 된 수익형 부동산을 갖고 그걸 갖고 수익률로 그 판단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일단 2년 보유, 2년 후에 이제 매도 타임이 잡는데 한 번 더 필요하다면 보유를 한번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데 일단 2년 후쯤에 다시 한번 1년 반 후가 되겠죠. 그쯤에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시청자님 계속 답변해 주시는데 왜 자꾸 영화배우 안성기 씨 떠오르는 거죠? 목소리, 그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목소리 톤이 너무나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지 저희가 이 시청자님의 궁금증을 좀 해소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1년 반 뒤쯤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시청자님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고 왔습니다. 02-2077-6330번으로 지금 전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십니까? 네, 저 동대문구 이문동에 네네.
삼익 아파트 24평형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저희가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어요. 아, 네. 네, 지금 현재는 전세를 나눈 상태고요. 음. 근데 이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지금에 와서야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시던 건가요? 아니면 계속 좀 시도를 좀 해 오셨던 건가요? 계속 시도를 좀 해왔는데요. 어쨌든 10년째 보유 중. 네, 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네. 좀 해답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 동대문구 그 이문동에 삼익 아파트라고 했나요? 네, 네, 거기 24평형을 보유하고 계신데 10년 그 동안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 자, 이게 97년에 입주를 했고요. 세대수도 크지는 않습니다. 한 350세대 정도 되고. 네, 자, 일단 이 지역의 아파트 시세 놓고 본다면은 참 시세가 서울치고는 그리 높지 않은 평당 뭐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어느 부분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냐면 우선 제가 좀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좀 넓게 볼게요. 일단 동대문구라고 한다면 동대문구 여기 이문동인데요. 왼쪽으로 보면 신설동이나 제기동 쪽에 이제 도시 그 중심권역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본다면 5호선 라인으로 장안평이나 장안동, 답심리, 전농동 이쪽에 있을 수 있고 또 위쪽으로 봐서는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오른쪽에 이문동하고 희경동에 있는 그런 주거지역으로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얘기한 그 이문 희경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거주 환경 자체가 제일 좀 떨어진다고 뭐 봐야 되나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문 희경 그 재정비 촉진지구 즉 뉴타운이 좀 그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득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이문 희경 뉴타운도 사실 개발로 인해서 실태 조사를 겪어서 자꾸 이렇게 해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 하고요. 우선 그 이문동에 이제 삼익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외대암역 근처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동부간선을 타고선 그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노선 치고는 굉장히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쪽으로 가면은 그 중앙선이 있고요. 그러니까 왼쪽 아까 그 1호선이 있고요. 또 위쪽으로 가면 경춘선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지하철 노선 안에 다 고립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거주 환경은 발전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장래를 봐서도 그렇고요. 현재 모습도 그렇고요. 여기는 가능한 빨리 팔고 나오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자, 누군가가 이쪽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오히려 오른쪽에 중랑구죠. 중랑구 같은 경우는 7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괜찮고요. 또 그 위쪽으로 가면 노원구고 해서 어떤 그 아파트 밀집 지역도 많이 있고 했기 때문에 일단 주거 선호도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구 안에서도 조금 밀리는 부분 또 인근에 있는 다른 구에 있는 주거 지역보다도 밀리는 부분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속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24평이라고 했잖아요. 자, 24평 같은 경우가 복도식이란 말이에요. 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 살다가 내가 그 24평을 거주를 한다,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신축을 선호를 할 것이고 또 교육 환경을 택해서 여기 말고 다른 쪽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 구조를 딱 봤을 때 복도식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렇게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좀 꺼려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안 오르는 단점들이 조금 많이 포진되어 있다. 물론 장점으로 본다면요. 평당 시세가 매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00만 원인데 반해서 이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24평이라고 그러면 매매 금액이 2억 4, 5천, 전세 금액인 2억. 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전세금이 또 밀어 올려진다면 매매 금액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단점 때문에 매매로 전가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이 전세 금액이 90%까지도 육박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가감하게 이제 전세 그 만기가 된다면
매도하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를 읽지 마시고요. 그냥 매도 쪽으로 방향 선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거죠? 네, 네. 아, 예,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 어디 관계 없습니다. 그죠, 대표님? 네. 네, 무엇이든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에게 02-207-6330번으로 전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받습니다. 02-797-0300번. 오늘 문자 어떤 거 질문 들어와 있는지 또 열어봐야죠.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4419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서초동의 무지개 아파트가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재건축될 거라고 하는데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 건축 심의를 통과해서 이제 재건축이 된다. 분명히 호재인 것 같긴 한데 대표님, 네. 앞에서 얘기한 우리 그 오프닝 때 얘기했던 거랑 좀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없나요? 이미 나온 뉴스잖아요. 우리 저 박소연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가 좋아요? 네. 근데 감을 잡는 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이 뉴스에 나온 기사가 이제 건축심의 통과됐다. 이 재건축 시장이 꾸준히 사실 수요층들은 있습니다. 굉장히 두텁게 자리 잡고 있긴 하는데 이런 건축심이라든지 또 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사업 진행 단계마다 이런 호재거리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사러 가시면서 그거를 빨리 사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네. 반대죠. 일단 이런 그 뉴스 기사가 나온다면은 일단 숨 고르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건축 시장 중에서 대표되는 게 이제 무지개 아파트도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치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이미지상 네. 면에서 본다면 재건축 이후에 어떤 이미지로 또 수요층들의 몰림 현상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옆에 또 삼성전자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재건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근데 이제 여기 말고 그 개포 재건축을 예를 든다면 작년에 개포 시형하고 2단지하고 3단지하고 여기가 이제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통과가 됐어요. 또 계속해서 줄줄이 건축 심의가 통과되는 구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따라서 계속 호재거리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려 들어오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때를 지나고 나면은 항상 숨고르기 시간이 온다. 그래서 약간 반등했다가 또 호가만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유는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건축심의 단계가 사업시행 인가 이전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시행 그리고 관리처분 단계 모든 걸 통틀었을 때 과연 지금 시세 대비해서 투자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된 금액선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관리처분 단계에서 구입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때 되면 늦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계속 가격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입주 전 단계에서 3, 4년 전인 보통 공사 기간이 한 3년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럼 관리처분 직전 단계에서 뚜렷이 명확하게 여기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발생이 되고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추가 분담 금액이 더 오르지는 않을까라는 구체적인 어떤 계산을 해보고 따져봐야 들어가도 되겠죠. 늦지는 않은데 네. 지금 이런 호재거리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발목 잡히고 또 나중에 팔 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상 기사거리 서초동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또 일원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 건축심의가 통과된 기사가 이제 나오는데 이걸 호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매도 타이밍을 삼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요거 이후에 조금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은 그 타이밍에 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타이밍을 읽어내기 위해서 세미나를 오신다든지 네, 아니면 그럼요. 또 문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조용할 때 싸게 들어가서 비싸게 파는 이런 전략이 네. 필요할 것 같아요.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머리로는 잘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무료 세미나 저희 안내해드릴게요. 여기에 참석해보신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7월 12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부동산 불안 극복 비법과 고수익 투자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에서 진행이 되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수주 활동만큼 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이야기, 임채영 기자가 전합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는 아이들. 아이들의 책 읽기에 대한 열망은 늦은 저녁에도 멈출 줄 모릅니다.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을 짓고 책을 기증한 곳은 바로 국내 건설사인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올 상반기 해외에서 수주액 37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의 해외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 늘어난 수주액만큼 건설사들의 사회공헌 활동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건설업의 특성을 살린 지역 밀착형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렘방 지역의 초등학교를 건립했습니다. 낡고 위험했던 학교 건물이 우리나라 건설사의 손을 거쳐 도서관과 화장실, 식수시설을 갖춘 학교로 탄생하며 지역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진지하게 용접을 배우고 있는 베트남 청소년들. 포스코 건설은 지난해 말 베트남의 용접 직업학교를 개교하고 빈곤층 가정 청소년들을 선발해 용접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출국인 베트남의 전문 용접 기능 인력을 양성해 빈곤층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 밖에도 해외 각국에서 국내 건설업계의 크고 작은 사회공헌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단순히 돈벌이 공간이 아닌 나눔 실천의 공간으로 여기는 국내 건설업계의 인식 전환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전망을 더 밝게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올 하반기 서울 강남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 증가가 전세 대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오늘 서울시 재건축 이주 수요 추정과 정부의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 등 강남권 4구의 재건축 이주 수요는 2,620가구로 추정했습니다. 상반기 분양시장의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순위 내 마감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는 상반기 시도별 순위 내 마감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53.96%였고 대구광역시가 85.71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순위 내 마감률이 높았던 지역은 77.78%를 기록한 부산이었고 이어서 대전 66.67%, 경북이 56.25%, 광주가 55.56%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반기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중소형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이 강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올 하반기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모두 9만 3천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소형 분양 물량 7만 4천여 가구보다 약 2만 가구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알짜배기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부와 2부 전화번호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는요, 02-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매물 정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정보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시간에 두 분과 함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원룸 그리고 숙박업소 이거 점검했는데 주변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지인들이긴 하지만 진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궁금증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전화 주세요. 2077-6392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 오늘은 어떤 매물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약간 무거운 매물로 가져왔습니다. 마포구의 중심지입니다. 여기 서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지하철역과 도보 20초 이내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 매물인데요. 방이 3개입니다. 여기 실거주하면서도 향후의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저렴한 매물을 가져왔습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 정보도 함께 체크합니다. 소장님.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매물 같은 경우에는요. 노년역 반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노년역 도보 1분 초역세권의 원룸 준비했고요. 두 번째 매물은 매매 가격보다 채권이 더 많은 정말 급매물입니다. 양재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선 도보로 7분이지만 7호선 논현역은 굉장히 가까워요.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2012년 1월에 준공이 됐고요. 매매 금액이 1억 9,500만 원, 임대 금액이 보증금 3천에 월세 5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로 가겠습니다. 다세주택, 위치 뛰어나고요. 소장님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역시 초역세권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노년역 7호선 도보 1분 거리에 초역세권에 근접해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해서 3천만 원 저렴한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본 그 매물이 위치한 반포동 같은 경우는요. 바로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논현동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포동은요. 건축법이 강화, 이미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상황인 중에서도 들어서지 못하는 건축법이 강화된 지역으로서 이미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12년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막 상황을 이룰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못 들어서는, 그러니까 서초구의 건축법 강화로 인해서 전용 면적도 넓고요. 7.2평 정도 되고요. 대지 지분도 넓어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본 매물이요. 노년역 역세권 도보 1분 거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역세권 개발 예정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유죠. 네. 아니 신논현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도 너무나 가까운데 논현역에서 도보 1분이면 진짜 엎어지면 코다울 만한 위치에 다세주택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주변 입지 여건 조금 더 살펴봐 주세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도로망은 굉장히 잘 발달돼서 대중교통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요. 또한 본 건물과 본 매물 인근지에 보면은요, 2호선, 3호선, 신분당선, 7호선, 9호선 5개 노선을 도보에 약 10분 가량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업무 빌딩 밀집 지역의 대표 주자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업무 빌딩 밀집 그 지역이면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하면은 이 강남대로를 사이에 두고 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사이를 둘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반포동 같은 경우는 그 반대편에 있는 강남구 논현동에 비해서 상권이 형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권리금도 약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고요. 상권 형성도 약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전용이 넓고 대지 지분이 큰 이유로 인해서 수익률이 논현동에 비해서 떨어지지만요. 투자성으로서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강남구 논현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자면은 차라리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면서 투자했을 때는 논현동보다는 반포동에 투자하는 게 맞고요. 또한 이 반포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전용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은 3천만 원에 보증금 50만 원은 그냥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실률이 높은 이런 위험 요인을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곳, 그렇다고 또 수익률이 낮은 편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 예상해 볼 수 있는 매물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주변에 교통 편리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뚫릴
될 그 전철 노선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지금 정자에서 지금 강남역까지 지금 개통이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내년에는 이제 광교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후에는 이제 바로 신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밑에 바로 지하도시 개발을 함께 하자는 그런 추진 계획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를 바로 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세권이지만요. 또한 9호선하고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9호선도 지금 종합운동장까지 올 연말까지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재를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건물 이제 궁금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건물일까요? 건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2012년 1월에 준공됐는데요. 총 5층 중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지금 현재 7.2평이고요. 대지 면적은 4.5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7.2평 전용 면적이 있지만요. 풀옵션을 다 갖추고 있고요. 또한 베란다가 약 1.5평의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특히 이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그 직장인들,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 수준이 꾸준하고요. 공실이 한 번도 없었던 호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여쭤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가격은요? 매매 가격은 현재 시세보다 3천만 원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요. 매매 가격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 들어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금융권에서 1억 원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금은 6,500만 원이고요.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집가가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시공에 따른 그런 어려움이 많은 곳으로서 약간은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길게 투자했을 때 6,500만 원의 투자로 장기 투자했을 때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첫 번째 매물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매물 정보 가져가시죠.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께서 가지고 오신 매물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로 30초입니다. 2014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 금액 살펴볼까요? 2억 9,8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이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두 분께서 경쟁을 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초역세 1분, 도보로 1분, 이제 도보로 30초 나왔습니다. 자, 그 추천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이사님. 일단 그 서교동은 그 마포구 중에서 가장 그 고급 주거단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하철역 망원역과 더불어 약 30초입니다. 이보다 더 가까우면 소음 문제가 있겠죠. 그만큼 초역세권에 자리 잡은 매물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6호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 라인 임대차 수요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라인 쪽에 보면 이태원이라든지 홍대, 그리고 공덕, 그리고 상암동 이런 부분이 상업과 업무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들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은 지금 방 3개인 3룸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인근에 보시면 본 매물과 뒤쪽으로 2분 정도 뒤에 있는 매물 같은 경우 실제 이 평형대가 현재 시세가 3억 5천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매물은 상당히 저렴한 금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방 3개짜리를 안 들고 오는데요. 이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이 매물 특히 네네. 투자자 입장이라면 전세를 놓을 경우 매매 금액이 2억 9,800인데요. 전세가 2억 7천 정도 무난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액 2,800만 원 투자도 가능한 아주 초역세권의 실거주 겸 매도 체감이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
최초 역세권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 장점으로 들 수 있고요. 그 정확한 위치가 궁금해요. 주변에 뭐 어떤 것들 있나요? 예, 일단은 우리가 주거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바로 앞에 지하철 6호선이 있는데요. 여기에 산정거장 합정 역세권이 있습니다. 여기 2호선과 더불어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경의선과 공항철도 4개의 지하철 노선을 어우릴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 쪽에 보시면은 그 재래시장 현대화된 월드컵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여기에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겠고요. 바로 양 옆으로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에 월드컵 경기장뿐만 아니라 바로 난지도 그 생태공원의 다양한 녹지축이 있고요. 하단 쪽으로 보시면은 한강변 시민공원 그리고 여의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지 홍대 상권이라든지 그리고 신촌 이대 뭐 인근 지역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지역 같은 교육 정렬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면 홍익 초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이대 연대 다양한 대학군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 같은 교육적인 부분이 상당히 탁월한 면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다 갖춰진 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포예요. 마포구 서교동. 마포하면 뭐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그동안 개발 호재를 너무 많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그 주변 개발 호재 좀 점검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자, 지금 현재 마포구는 그 중심 지역이 합정 역세권 그리고 홍대 인근 그리고 공덕 그리고 상암 DMC 4대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합정역 주변에는 문화 역사지구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단지로 합정 준척지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9개 구역 중에서 3분의 1 정도 개발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상당히 주변 지역의 가치가 상승했는데요. 앞으로는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지역 가치는 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인리 발전소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창작 문화 도시로 다시 탈바꿈 한 지역으로서 우리는 그 마포구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탈바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 지역의 홍대입니다. 홍대 입구역도 민자 역사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 관광과 쇼핑 거리로 융성안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문화, 쇼핑, 호텔이 들어설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공덕 비즈니스 벨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양한 호텔군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상업과 업무의 중심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개발안이 있고요. 지금 현재 상암동 같은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첨단 IT 미디어 금융센터를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제일 선두주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바운다리 쪽으로 보시면은 상업과 업무 이런 주거 이런 디자인 시설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적으로 고용 창출이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이루어진 지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의 입지 여건을 봤을 때 주변에 상권도 워낙 발달돼 있고요. 뭐 입지 여건 훌륭하고 역세권이고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수요층은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이 지역 같은 경우 젊은이들이 상당히 열광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홍대 하면은 가만히 주말에 있어도 몸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정도로 그만큼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네, 맞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 젊은이의 강장, 그만큼 젊은이 수용 창출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디자인 산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임대차 수요라든지 학생 수요, 그리고 직장인 수요, 그리고 심지어 애국인 수요도 있습니다. 특히 상암동 같은 경우는 애국인 학교가 2개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국인의 접근적인 투자라든지 이로 인해서 관련된 많은 학부형들이 이 지역에 유입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공항철도 개통을 통해서 그만큼 애국인들이 접할 수 있는 최초의 지리가 지금 홍대 주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미디어 산업이 이 상암도로 다 이전하면서 인근 지역, 역세권에서 편의시설이 뛰어난 지역, 이런 그 서교동 쪽으로 상당히 임대차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 임대차 수요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지역,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서교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주말뿐만이 아니라요. 평일에도 퇴근하고 이 지역 근처로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 놓여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사님, 이 네. 건물이 이번 달 완공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막바지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총 그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40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이 지역에서는 단지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 매매 시도 상당히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5층으로 된 건물 중에서 본 매물 2층인데요. 1층은 피오티 구조로 보통 세대수가 2룸, 3룸이기 때문에 주차하는 세대당 10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은 입구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넓은 거실과 그리고 발코니가 또 별도로 있으면서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용률이 59제곱미터로서 실질적으로 방 3개이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부 시설 면에서 상당히 고급스럽게 실제로 주방에 TV까지 설치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의 자재라든지 이런 시설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번 보신 분이라면 상당히 이 집에 거의 살고 싶다. 그 정도로 한번 보신 분들은 이 매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모델하우스를 본다는 생각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설명드리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 맞아야지 이거를 사죠. 예. 저렴한 가격으로 실제 투자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격 점검해 주세요. 일단 이 매물은 투자도 좋겠지만 실거주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인데요. 솔직히 인근의 부동산에 가셔서 이와 유사한 매물을 물어봤을 경우 거의 3억 5천대라고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만큼 아주 저렴한 금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전세로 놓을 경우 실질적으로 약 2억 7천 이상 결론적으로 2,8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요. 향후 2년 후에는 거의 원금을 회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또 월세로 전환할 경우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는 한 75만에서 8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 8,80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했을 때도 수익률은 약 6%에서 7%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인데요. 이 3룸이기 때문에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수익률보다는 거주하다가 향후에 매도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이었습니다. 방 3개입니다. 3룸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 정보 확인하러 갈게요. 양재동으로 이번엔 가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가구 주택 한동 전체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도보로 8분 거리에 있고요. 매매 금액 살핍니다. 14억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8억 원에 월세 2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소장님 통 크세요. 한동. 잘 가지고 나오십니다. 소장님, 이번 포인트는요? 네, 우선 추천 포인트로요. 이런 매물들이 다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양재동 그 건물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한 달 사이에 지금 4동이 지금 팔렸거든요. 그만큼 제가 물건을 잘 본다는 거죠. 그렇죠? 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물은요. 매매 가격이 14억 원인데요. 보증금이 8억 원 들어있습니다. 근데 대출 금액이 7억 원입니다. 지금 매매 금액을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건축주는요, 건물주는 1억 원을 토해내야 되고요. 이에 따른 또한 양도 차익도 생겨나기 때문에 양도 차익까지 내뱉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억 원을 매입을 했을 때 보증금 8억 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후순위 대출을 2억 원으로만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2억 원 이상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2, 3억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건물의 장점은요. 대지가 거의 65평입니다. 대지가 65평이고요. 도로는 동쪽을 따라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옥을 지으시려는 분들, 2천만 원이 약간 웃도는 선이기 때문에 사옥 지으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 수익, 월세로 전환하셔서 임대 수익 하는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좋습니다. 주변 입지 여건, 개발 호재 쭉쭉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선생님. 입지 여건 하면은요, 양재동 하면은 교통의 요지죠. 그렇다 보니까 유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도 잘 돼 있지만은요, 교통이 사통팔달이라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 임차인들이든 다양하게 직업군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인근에는요, 현대기아 본사가 있고 이 건물에서 바로 도보 한 5분 거리에 현대기아 본사와 도로교통공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룡산도 마주 볼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개발 호재로는요. 큰 걸로만 먼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평 부지에 파이시티 개발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만여 평의 양재 꽃시장도 개발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포주공 이주 수요를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액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현재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임대차가 제 시세를 못 갖추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매물을 제대로 순환을 시킨다면 월세로 전환한다면 수익률 8% 이상을 누릴 수 있는 대출 없이 8% 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포주공 이주 수요가 올 연말부터 빠르면 올 연말이고요. 늦으면 내년 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4,500세대 순차적으로 이주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7,200세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5월에 완공 예정인 삼성 R&D 센터까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안목 좀 이제 보여주세요. 건물 한 동입니다. 어떤 특징 갖고 있어요? 1994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급했냐면요. LH 본사에다가 영세민들을 위해서 매입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95년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주인이 경매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경매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에 지금 채권이 많을 뿐이지 이분이 또 다른 건물을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경매에 대한 위험은 없고요. 빨리 처분하려는 의지로 가지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연면적이 모두 145평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하층을 포함했습니다. 원래 지하층은 연면적이 포함을 시키지 않거든요. 근데 지하층이 모두 이제 4세대가 들어있습니다. 투룸이 한 세대 들어있고요. 원룸이 3세대. 자, 1층에서 3층까지 똑같이 들어있어서 모두 총 16세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대출 없이도 임대 수익률 안정적으로 8%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장님 가격도 함께요? 예, 지금 매매 가격 14억 원이고요. 안정적으로 보증금 8억에 지금 2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액이 7억 원 들어있는데요. 승계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대출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억 원이 가능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4억 원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한동,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하고 왔습니다. 자,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번 여유 있게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02-2077-6392번으로 매물 정보에 대한 궁금증들 방송 후에도 저희 전화 받을 겁니다. 빠지지 말고 지금 바로 전해주시면 저희가 응답하도록 할게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와 함께 돈 되는 매물 정보까지 점검해드렸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